자, 안녕하십니까. 평균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오랜만에 코스메카 코리아 탐방 리포트 관련돼서 언급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확실한 실적 급증이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좀 소개해드리려 하고요. 참고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한 3년 정도 추적을 해온 탐방 기업입니다.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급증이 나오고 있어서 그 관련된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사는 이제 OEM, ODM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고요. 제가 갔다 온 리포트를 통해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참고로 리포트는 이제 뭐 카페에 있는데 카페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21일 날 이제 갔다 왔고, 이제 추가적인 팔로업을 저번 주에 진행을 했다, 탐방 갔다 왔다, 뭐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급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슈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성장성도 다른 화장품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한 3점 정도 준다. 차트 3.5, 실적 4점,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메카가 제일 실적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연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측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연속될 수 있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본격적인 이제 그동안에 준비했었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동산 이제 화장품 제조 전문 업체 OEM, ODM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상당히 좀 굵직굵직한 그런 화장품 업체도 동사 OEM, ODM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스티로더나 뭐 그런 이제 굵직굵직한 화장품 업체도 OEM, ODM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OEM, ODM을 하는 데 있어서 ODM, 특히나 ODM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 R&D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뭐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이제 선진국에선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 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따지고 이 부분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ESG 관련된 규격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동남아나 뭐 기타 중국 업체들은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라든지 뭐 일본 뭐 이런 업체들, 그리고 북미 쪽 업체들, 그런 업체들만이 좀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 인그루드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18년에 동사가 인수를 했는데, 이 업체는 이제 완전 미국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 그래서 동사와의 시너지를 상당히 좀 많이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 결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보다는 이제 북미나 동남아 그리고 일본 쪽에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는 북미나 동남아나 일본에 얼마만큼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판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굵직한 이 글로벌 업체들의 ODM이나 OEM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IPM SC도 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받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힘든 이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서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규 제품 브랜드가 수주가 되고 있다. 이건 이제 글로벌 업체 세타필이나 유세린,
여기 이제 리베아 관련된 회사인데 어찌됐든 신규 계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량 수주와 이제 P와 Q가 이제 물량과 매출이 모두 늘어나는 상황이다. 가격과 매출 모두 늘어나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동남아 중동 쪽에도 이 글로벌 업체 판매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출 비중이 10%에서 20%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법인에 대한 이제 비용 통제가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되고 있다. 작년까지 적자를 한 해 동안 46억 정도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3억으로 상당히 많이 축소를 했다. 그래서 공장 3개를 하나로 일원화 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두 자릿수 언더 10억 미만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라고 업체 측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과 비용 통제가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새로운 신규 계약이 나오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여기에 그리고 자회사 인그루드랩과의 시너지 효과인데 이 인그루드랩이라고 하는 회사는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미국의 업체입니다. 미국 업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직원들을 뽑아서 미국에 파견을 간 게 아니라 미국의 인그루드랩 기존에 있었던 미국 회사를 인수를 한 부분들이라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화장품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로컬리제이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컬화, 이제 그 나라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관습 이런 걸 다 알아야지 이런 거를 로컬리제이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미국의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효과가 있지만 이 부분이 제일 큰 효과인 것 같아요. OTC라고 하는 화장품인데 이 FDA 승인을 받은 이제 의학 관련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겠죠. 이제 기능성 식품은 아닌데 그래도 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임상에 대한 부분을 좀 통과시킬 수 있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TC라고 하는 제품은 FDA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OTC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과하기 위해서 2년 3년 정도 연구 개발이라든지 관련된 수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대요. 근데 2년 3년 동안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업체 측에서는 상당한 금액과 여러가지 시간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2-3개월이면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런칭을 해버릴 수가 있는데 굳이 뭐 2년 동안 하면 2년 동안 3년 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몇 개를 이제 제껴놓고 여기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제품을 찍어내고 외주를 줘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인그루드랩 같은 자회사가 빛을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미국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OTC 관련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사가 OEM, ODM을 진행을 한다. 근데 이게 인그루드랩 매출의 뭐 못해도 한 20-30% 정도의 비중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스트나 탈모 치료 제품, 선크림, 비듬 샴푸 이런 게 모두 어떻게 보면 의약품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OTC를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타뷰티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올리브영 같은 우리나라의 올리브영이 미국의 올리브영 같은 그런 매장이 있는데 여기에 인그루드랩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000개에서 1300개의 매장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연도 1년에 한 100개씩 늘어나는데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디 브랜드에 대한 품목이라든지 제품 수도 많이 증가가 돼서 코스메카의 또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기술 능력, ODM 기술 능력이기 때문에 그 굵직굵직한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입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어떤 원료와 그리고 어떤 성분과 뭐 이런 거를 다 맞춰가지고 일일이 맞춰서 이제 만들어줘. 그래서 A, B, C, D 이렇게 한 다음에 입찰을 하는 거죠. A는 뭐 1000원, B는 900원, C는 1100원, D는 뭐 12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낮게 책정된 업체에 이제 입찰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기술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라 긍정적인 흐름이고, 그래서 실적 속도는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좀 이따 이제 또 실적 관련돼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부진을 북미, 동남아, 중동, 유럽 등으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용 축소 아까 얘기해드렸죠. 중국에 대한 비용 축소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자회사 실적이 호조가 되고 있고 환율에 대한 효과도 있다. 그리고 제품 품목 확대가 되고 있고요. 제품 가격 인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가격이 리뉴얼로 하면서 신제품이 나오면서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동사의 한 뭐 절반 정도가 큰 굵직한 글로벌 업체들의 화장품 업체들이기 때문에 뭐 가격 인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인디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제품 가격 인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호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2분기도 다 당연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증권사 컨센을 보니까 뭐 메리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체 증권사 컨센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4천 올해보다 매출이 한 1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5% 하이 정도, 뭐 5.8, 5.9 뭐 이런 쪽 한 6% 임박하는 수준까지도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증권사 컨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분기 때가 원체 좋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때 또 거꾸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적 추이거든요. 이제 올해 영업이익 수위를 보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적인 측면을 보시면 상당히 올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5개년 동안을 봤을 때도 제일 높은 구간이고, 그리고 자본도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PER 자체도 뭐 미리 좀 땡겨놔서 상승을 시켜놨다라고 해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PBR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본 총계가 높아졌기 때문에 PBR도 좀 낮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잠깐 해볼게요. 계산을 해드리면 결과적으로 이 앞으로의 주가 실적이 그대로 뒷받침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키움에 있는 HDS를 통해서는 4,743억에 263억, 그러니까 10% 플러스에 한 5% 후반에서 6%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으로만 보면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2.6에서 5.5인데 2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엄청나게 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분기로 보시면 이게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가 93억이잖아요. 근데 작년 이렇게 합치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치면 104억입니다. 104억. 그러니까 1분기 때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던 실적을 올해 1분기 때 거의 끝내버린 거죠. 그리고 2분기 때도 나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조금 이제 슬로우하게 다운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 증권사 컨센을 보더라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제 PER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PER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제 주식수는 1068만 주입니다. 1068만 주.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뭐 얘기를 해보면 이제 좀 박하게 계산을 했을 때는 순이익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좀 넉넉하게 뭐 PER을 좀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업이익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순이익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순이익으로 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222억에 그리고 1068만 주, 그러면 EPS가 2078원입니다. 2078원. 근데 지금이 주가가 21,000원이죠. 그러면 거의 9배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9배. 예, 화장품 업체인데 뭐 9배면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데 비교를 해보면 좀 틀립니다. 뭐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CNC 엔터나, 뭐 CNC 엔터가 뭐 나쁘다는 회사가 아니라 똑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그 코스메카의 가격적인 매력이 더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주식수는 비슷하고요. 올해 매출액이 역시 뭐 올해 매출액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하죠. 260억, 270억이니까 순이익도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CNC 엔터내셔널은 이제 4,877억 오늘 기준으로, 근데 코스메카는 2,200억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봤을 때 뭐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시가총액 자체가. 예, 그러니까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예, CNC만큼의 실적 베이스를 놓고 보면 이제 2배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런 의미 때문에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가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분기 때까지니까 2분기면 이제 8월 정도의 실적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해보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리고 내용은 카페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